발목 인대는 늘어나지 않는다. 다 늘어난다고 알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재활천재 윤천재 윤영권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목은 대부분의 인대들이 바깥쪽 복숭아뼈와 안쪽 복숭아뼈에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발목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발목의 바깥쪽 부분은 가동 범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발목의 안쪽 부분은 안정성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 바깥쪽 부분의 인대보다 안쪽 부분의 인대가 한 10배 정도 강력한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가동 범위를 담당하는 바깥쪽 복숭아뼈에 붙어 있는 3개의 인대가 다칠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발목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상 이렇게 젖혀지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전거비 인대라고 하는 발목 복숭아뼈에서 발 앞쪽으로 주행하는 인대가 약 85%의 빈도로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CFL이라고 하는 복숭아뼈에서 바로 직각으로 내려오는 그 인대가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또 PTFL이라고 하는 복숭아뼈에서 뒤쪽으로 주행하는 인대가 또 약 5% 정도의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쪽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보다는 바깥쪽이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 빈도를 해보면 발목 바깥쪽에서 접질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죠. 바깥쪽 복숭아뼈 주변으로 붓고 열감 있고 또 디디기 힘든 이런 증상들이 아마 가장 흔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수한 케이스, 안쪽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는 누구한테 발을 밟힌 상태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뭔가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쪽에 있는 삼각인대의 염좌라고 하면 그런 어떤 외력이 작용한 후에 다쳤을 확률이 높고 또 안쪽 복숭아뼈 주변에서 붓고 열감 있고 통증 있고 디디기 힘든 이런 증상들이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우선은 급성 염좌, 접질렸을 때는 또 붓고 열나고 여러 염증 세포들이 막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 세포들이 활성화되려면 또 새로운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또 자라 들어오는 시기가 반드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아이스를 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목으로 고정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 세포들로 인한 혈관이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을 약간 높이 올려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혈관 확장이라든지 부종을 막기 위해서 약간의 압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발목의 급성기 치료를 할 때는 주로 콜드팩이나 레이저처럼 부종이나 통증, 염증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저는 거의 잘 안 건드리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염증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고정을 해둔 상태로 약 1주나 2주 정도를 좀 지켜봅니다. 그리고 먹는 약으로 진통소염제를 복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후에 염증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저는 보통 초음파를 체크해서 인대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부상이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번져나간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MRI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바깥쪽 복숭아뼈나 안쪽 복숭아뼈 주변에 염좌가 생기면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0일자로 원래 하던 보행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엄지 쪽으로 발의 아치를 바꾸던지 그래서 발가락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걷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아예 바깥쪽으로 틀어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움켜쥐는 보행을 하던지 이런 거를 통증을 피하기 위한 어떤 자세들인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정상 보행에서는 덜 쓰던 힘줄들이 과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염좌 자체보다도 힘줄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2차적인 통증을 막기 위해서 고정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운동이라든지 보행 제한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목에 어떤 불안정성이나 인대에 고도 파열이 있어서 수술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 인대 재건술이라든지 아니면 브로스트롬이라고 해서 발 등을 신발끈처럼 묶는 그런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하고 오시는데, 그러고 나면 마찬가지로 또 가동 범위에 장애가 생겨요. 우리가 발등을 들어 올리는 거는 정상적으로 20도, 그리고 발을 까치발로 내리는 거는 50도가 정상 관절 가동 범위인데 보통 그게 한 반절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선 가동 범위 회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올리고 내리고 외에 회전에 대한 가동 범위도 획득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발목 주변에 있는 힘줄 강화 운동, 대부분 뭐 까치발을 하든지 아니면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내인성 근육이라든지 힘줄을 강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발은 특히나 우리 모든 체중을 다 바치는 기관이고, 또 발뼈의 개수가 56개나 돼요, 양쪽에. 그만큼 굉장히 자잘한 레고 조각 같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요철 같은 데에 잘 반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체중 전체를 바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 재활 또한 다른 관절에 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능 재활이라는 거는 밸런스 잡고, 밸런스를 잡는 과정에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밸런스가 무너지고, 여러 방향에 대한 어떤 보행이나 밸런스 훈련을 통해서 통증이 없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접질려서 뭐 며칠 상간에 발목이 아프고 이런 분들 말고, 만성적으로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복숭아뼈 위쪽까지 올라오는 농구화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좀 발목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신발을 신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목 같은 경우는 진짜 재발성 염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바깥쪽 복숭아뼈에 있는 인대 같은 경우는 한번 손상이 되면 과도한 유연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동 범위가 큰 만큼 어떤 요철이나 이런 거에 걸리면서 염좌가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은 그룹인 거죠. 이런 분들은 유연성도 좋지만 조금 더 힘줄을 강화해줘서 가동 범위가 너무나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데,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발끝으로 사뿐 뛰면서 하는 줄넘기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수건을 바닥에 깔아놓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당기면 수건이 이렇게 딱 다 올 거 아닙니까? 수건 당기는 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발가락이나 발 주변 내인성 힘줄 강화 운동, 그리고 계단에 발가락 끝을 대고 서서 까치발 하는 운동 같은 것들이 발의 내인성 힘줄 근육 강화하는 데 좋거든요. 발목 인대는 늘어나지 않는다, 다 늘어난다고 알고 계셨죠?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발목 인대가 늘어나지 않는 걸 몰라서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아니고, 환자분들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근데 사실은 인대라는 거는 어떤 장력의 한계가 굉장히 타이트한 조직이라서 끊어지거나 아니면 길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염증 반응이 오거나 이런 조직이거든요. 오늘은 발목 염좌 및 발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아까 말씀드린 까치발 운동, 밴드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인성 근육과 힘줄을 튼튼하게 하시면 발목 염좌 방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재활천재 윤천재 윤영권 원장이었습니다.